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의 연이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계약 공급 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테슬라였다면 오늘은 또 애플을 등에 업으면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회복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애플이 이 칩을 소니, TSMC 이쪽에서 이제 생산받던 거를 미국에서 직납을 해야 하니 삼성전자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분명히 호재는 맞는데 테슬라, 애플에 이어 또 빅테크 기업 어떤 뉴스가 나올까를 상상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정말 럭키하다 삼성전자 이제라도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응원을 해봐야 되는 마음인 건지 오늘의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주신 것대로 이제 한쪽으로 확 몰아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트럼프의 공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즉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싶은 게 트럼프의 생각인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하는 것을 뭔가 그 티를 좀 신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그 지금 예상되는 것이 소니로부터 받던 것이 소위 이미지 센서, 네. 그러니까 CIS라고 CMOS 이미지 센서라는 분야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대략 그것이 지금 소니의 생산 거점이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비메모리 팹을 1차 지금 만들었고 2차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애플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존 그 공급망의 큰 흐름을 많이 흔들지 않고도 그러니까 소위 트럼프한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공이 좀 컸다. 삼성이 잘했다기보다는 잘한 거는 미국에다 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로부터 받은 거, 그다음에 이번에 애플로부터 받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면 그 사이에 많이 떠나간 고객들한테 삼성이 이제 좀 달라졌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만 있다면 이것을 계기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측면에서는 큰 기회는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삼성전자의 계약 금액 구체적인 액수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 소니가 생산했던 거 그리고 TSMC가 양산했던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지금 토스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이 있어서 조금 더 삼성을 선택하면 유리하니 선택을 한 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플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일부 기회를 주면서 네. 본인들이 일종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규모가 CIS가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 센서긴 하지만 이게 연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니에서 발주해서 생산하던 규모를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0조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규모는 아니죠. 근데 다만 이것이 소니 라인에서 생산할 때는 28나노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올드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쓰던 거를 이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팹에서는 17나노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면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연에 한 2조에서 3조 사이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거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그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그 생산 그걸 통해 갖고 자신의 그러한 기술력 생산력을 입증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이 입장에서는 윈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플은 이번에 새로운 걸 발표했잖아요. AMP라고. 네. 예, 소위 미국 제조 프로그램이라는 상당히 거창한 이름을 만들어서 5천억 달러 플러스 1천억 달러 더해서 총 6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애플의 원래 공급망 이름들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코닝,
소위 그 우리 스마트폰의 글라스 유리를 만드는 데인데 이미 18년 동안 거래하던 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미국 내에서 생산하던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위 이제 그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지만 정말로 포장을 좀 잘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 5천억 투자하려는 거에 1,000억 더 받아서 총 6천억 달러. 단일 투자로서는 이거보다 큰 거 없다. 트럼프의 면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랄까 어깨를 으쓱하게 할 수 있고 애플 입장에서도 트럼프로부터 받는 압력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 기존의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던 생산 라인은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애플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엄청나게 비용 상승, 관세로 인한 매출 부담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비켜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투자를 많이 땡겼다는 거. 그다음에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의 좀 값싼 생산 라인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윈윈인 결과가 어쨌건 어젯밤 사이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거대 이제 투자 단행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살려주고 동시에 또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인도 같은 이제 저렴한 곳에서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카드를 좀 얻었네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 삼성전자가 이제 컨콜을 통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비쳤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반도체 업황 기대감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건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소위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삼성이 얘기하는 가장 큰 거는 좀 파운더리에서 거의 그 개점 휴업 상태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뭐랄까 생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적어도 고정비는 커버가 안 돼도 변동비 이상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대규모 적자를 상당폭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머지에서의 그러한 그 이익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히 범용 반도체 분야는 그 소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을 본인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금은 출혈 경쟁을 그 업계에서는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그 소위 파운더리와 일반 범용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나눠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막 흥분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잘 가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범용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 좀 구분지어서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반도체 100% 관세 소식에 지금 젠슨 왕 CEO,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관세 면제 조치가 좀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 좀 궁금하고요. 대만 생산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입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맞수를 둘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를 활용하는데 대만에서 생산 안 하면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사실은 거기 단가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대만보다는 한 대략 20% 정도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어찌 보면은 대만에서 원래 20% 받던 거 그냥 좀 더 비싸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슈가 안 되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제일 큰 걱정은 어제부터 사실은 5월부터 시작됐던 AI 칩, 엔비디아의 GPU 안에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하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는 그 GPU 안에 어디에서 지금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고요. 구글에서는 이미 그걸 일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가 산 GPU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알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안에다가 킬 스위치 원하면 원격으로 그걸 끌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백도어를 넣어서 소위 스파이웨어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걸 사다가 쓰는 중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감에 그 소위 보안의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이거를 만약에 탑재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거 넣지 않는다라고 부인은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트럼프로부터 얻어내야 될 답은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넣게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이 결국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대한민국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십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미리 앞서서 조선업을 필두로 미국을 마스가로 설득을 잘해서 15% 또는 나머지 혹시 나오도록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대치가 15%다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여기서 면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